부모 역할 코칭 프로그램 보시면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욕구들이 있어요. 행동에 대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으시거든요. 이게 아들러 심리학 쪽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자녀 행동에 목적이 있다라고 봐요. 첫 번째 이 네 가지를 크게 보는데 접촉하고 소속감 욕구, 힘의 욕구, 그다음 보호받으려고 하는 거, 물러서는 욕구. 이게 기본적인 이제 행동의 목적이라고도 하고 욕구라고도 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부정적으로 드러날 때 부모님들이 느끼는 감정들이 있으세요. 보통 짜증나요, 화나고. 그런데 아이들이 이런 욕구를 긍정적으로 풀어줄 수 있거든요. 접촉이나 소속감도 기여하기나 협동하기로 드러날 수 있는데 이럴 때 아이들이 갖고 있는 신념이 뭐냐면 내가 쓸모있다고 인정받았다. 나는 협력함으로써 소속감을 느낀다. 나는 인간 접촉을 즐긴다. 이런 문장만 보시더라도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 자존감 상당히 높겠구나. 이해되시죠? 그리고 부모님들이 느끼는 거는 어떤 친밀감이에요, 아이들하고. 그다음 아이들이 힘의 이제 행동의 목적, 힘을 드러내기 위한 것들인데 이게 독립심과 능력으로 드러날 수도 있거든요. 나는 나에게 일어난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게 어찌 보면 자기 효능감하고 연관되는 거거든요. 그다음 나는 내 인생에 책임이 있다. 그다음 보호 관련된 것도 주장하기, 정의로운 행동하기, 용서하기 이런 것들이 이제 대인관계에서 많이 드러날 수 있는 힘이고요. 물러서기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아이들도 스트레스 있거나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들이 필요한데 부모님들에 따라서 본인의 부모님과 어떤 관계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걸 못 견디시는 부모님들이 계시긴 해요. 상담에서도 보면. 예전 같으면 문을 부시고 막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즘 아파트들은 워낙 잘 짓고 집들이 튼튼해서 문을 부시고 못 들어가도 아이를 혼자 있게 못 두시더라고요. 건강하게 혼자 있는 거는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아이가 다시 나와서 꼭 다시 부모님하고 접촉을 하니까 기다리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이런 목적들이 있는데 이게 부정적으로 가지 않게 반항하거나 안가품하거나 과도한 회피로 나오거나 부당한 관심 끌기로 나타나지 않게 부모님들이 적절한 태도예요. 그 태도의 기본은 아까 존중하고 격려하는 태도, 아이들 이야기 충분히 들어주고 이러한 것들을 가지시고 아이들이 이런 행동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는 게 초등학교 자녀 아이들한테는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기도 하고요. 많이 발달시킬 수 있는 시기예요. 근데 이제 사춘기 이후부터는 좀 힘드세요. 이렇게 좀 이제 하기가. 그러니까 아이가 어릴수록 저희가 부모 교육을 어린 자녀의 부모의 초점을 자꾸 맞추는 이유가 뭐냐면 투자 대비 결과가 너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아이가 어릴수록 오늘은 이제 초등 자녀에 관련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아이가 어릴수록 좀 그쪽으로 좀 맞추세요. 부모님의 태도가 긍정적이고 존중하고 격려하는 것만 가더라도 아이들이 상당히 큰 힘을 낼 수 있거든요. 대부분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갈 때 상담에 이제 오고 많이 힘들어하는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알게 모르게 이제 부모님의 비난, 평가, 부정적인 평가, 아니 학습에 대한 과도한 어떤 기대, 알게 모르게 드러내세요. 이걸 이제 말로는 안 하시는데 부모님들이 비언어적인 태도라고 하죠. 눈빛, 표정 다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대할 때 그 얼굴에 진짜 웃는 얼굴로 아이들을 대하는지 사랑하는 얼굴 있잖아요. 그걸로 아이들을 대하는 것들 결국 자기감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부모가 나를 바라보는 그 태도, 표정이 결국 자기감 형성하는 데 첫 번째예요. 그래서 초등자녀일 때는 일단 아이들이 좀 격려 많이 해주시고 실수해도 괜찮은 고이 때는 충분히 아이들이 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자녀 행동에는 목적이 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목적이 뭐 관심 끌기, 이제 부정적인 방법들로 드러나는 것들이 이제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야기를 할 건데 아이들은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심리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그래서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이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아들러가 격려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격려를 많이 해주라는 이야기를 해요. 실제 아들러도 아버지의 격려를 통해서 그 소위 말해 3대 심리학자 중에 한 명이 된 거죠. 어찌 보면 아들러가 학습 부진아였거든요. 초등학생 때. 그래서 실제로 공부를 시키지 말라고 했대요. 그 아들러의 선생님이. 근데 이제 아버지가 아들러를 격려해주고 뭐 지지해주고 지원해주면서 아들러가 힘을 낸 거죠. 자기 열등감을 인식하고 열등감을 우월하게 좀 가는 방향으로 힘을 낸 거거든요. 그때 필요한 게 격려. 그래서 아들러 심리학이든
부모 교육, AP 부모 교육이든 계속 격려를 얘기해요. 격려해 주시라고. 격려, 격려, 격려. 그럼 중요한 건 부모님이 격려를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야기 듣다 보면 격려를 받아보신 분들이 격려를 할 줄 아세요. 자연스럽게. 사랑 받아본 사람들이 사랑할 줄 아는 것처럼 공감 받아본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몸에 익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데 만약에 본인이 못하시면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연습하시면 됩니다. 이런 설명을 통해서 자꾸 인식하시고 이해하시고 자꾸 자기 점검하시면서 연습하시면 돼요. 격려는 아이들을 살려요. 아이들이 관심 끌기로 나오면은 이제 학습에서도 어떤 문제가 나면 자꾸 이제 학습에서 문제를 일으킬 거예요. 부모님의 관심을 받으려고. 참 안 좋은 방법이죠. 이게 심리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하고 칭찬받거나 부모님이 흐뭇해하는 걸로 가면 좋은데 관심 끌기가 보통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말썽을 피우는데 학습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꼭 체크해 보세요. 이 아이가 학습 문제를 일으킬 때 관심 끌기인지. 힘겨루기도 있어요. 부모님이 이제 과도하게 이제 학습에 대해서 뭔가 하는 아이들이 힘겨루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학원을 일부러 안 가거나 숙제를 안 하거나 일부러 힘을 이제 확확 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도 많이 알아요. 공부 안 하는 게 부모님한테 큰 어떤 그러니까 어떤 뭔가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이가 힘겨루기를 가지 않게 특히 학습에 있어서 그다음 안가품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안가품을 이제 수동 공격이라고 하는데 다른 거를 직접적으로 부모님한테 안가품을 못하니까 다른 것들을 이제 안가품하는데 그게 이제 학습 문제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상담하다 보면 학습 문제에서 뭔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하면서 안가품하기를 하죠. 무능감 보이기는 이제 관심 끌기나 힘겨루기, 보복하기 등의 결과가 자녀에게 만족스럽지 못할 때 나타난다고 하는데 실제 이제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거 저거 다 해보고 하다 보니 이제 무기력함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Q&A의 가장 이제 안타까운 게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이 고학년 올라갈수록 초등 고학년, 중학교 올라갈 때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거, 힘을 못 내는 거. 부모님은 진짜 열심으로 지원해 줄 수 있고 사랑하는 자녀에서 모든 거 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아이가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할 때 너무 힘드실 거예요. 힘드시죠. 제가 봐도 너무 안타깝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드러나더라도 가장 원칙은 아까 말씀드렸던 신뢰부터 다시 가셔야 돼요. 아이의 발달이 어느 시기든지 상관없이 아이가 이런 어떤 학습 문제를 보이신다라면 이런 어떤 또 부정적인 행동으로 학습 문제를 보이신다면 결국 신뢰감으로 가셔야 돼요. 신뢰. 그러니까 애착. 꼭 그거부터 다시 시작하시면서 가세요. 그래도 늦지 않습니다. 그게 오히려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